혹시 최근에 구글 검색창에 질문 같은 거 던졌을 때, 뭔가 좀 낯선 변화를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어딘가 모르게 화면이 좀 달라졌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쵸. 막 예전에는 파란색 웹사이트 링크들이 그냥 깔끔하게 쭉 나열되는 게 전부였잖아요. 약간 부러진 뼈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처럼 딱 여기가 정답이 있는 곳입니다 하고 링크 자체만 보여주는 방식이었거든요. 맞아요. 가장 전형적인 구글의 검색 결과 화면이었죠. 근데 요즘은 최상단에 뜨는 결과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단순히 링크만 뜨는 게 아니라 특정 글을 쓴 그 작성자의 이름이라던가 그 사람의 소셜미디어 핸들, 심지어 어떤 커뮤니티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인지가 아주 눈에 띄게 강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아주 날카롭게 캐치하셨네요. 그게 검색창 최상단의 디자인이 조금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건 검색 생태계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와, 기반 가치가 흔들린다고요? 네, 우리가 정보를 분류하고 또 신뢰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가 바로 이거잖아요. 이제 정보의 바다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과연 누가 말했는가가 검색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요. 정확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변화죠. 약간 예전에는 도서관에서 가장 크고 두꺼운 백과사전을 찾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해당 분야의 진짜 전문가를 직접 데려와서 얼굴을 마주보고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검색의 룰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비유 정말 적절하네요. 백과사전은 정보의 양은 방대한데 정작 그 내용을 누가 썼는지 얼굴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저 백과사전이라는 그 간판만 믿을 뿐이죠. 맞아요. 출판사 이름만 보고 믿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랑 인터뷰를 할 때는 다릅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나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 그리고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정보가 진짜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구글이 바로 이 인터뷰 방식을 검색 엔진 알고리즘에 그대로 도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왜 갑자기 그동안 기계적인 알고리즘 뒤에 꽁꽁 숨어있던 사람을 검색 결과의 전면으로 확 끌어내기 시작했을까요? 그 거대한 변화의 배경을 이해하려면요. 구글이 최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AI 오버뷰 기능이랑 새로운 검색 모드의 작동 방식을 좀 뜯어봐야 됩니다. 아, 그 최상단에 AI가 쫙 요약해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구글은 이제 단순히 링크만 나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공개 토론장이나 개인 블로그, 포럼같이 1차 경험이 아주 생생하게 담긴 컨텐츠의 출처를 극도로 상세하게 노출하고 있어요. 1차 경험이요? 네. 특히 링크드인이라던가 미디엄, 레딧, 그리고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그 작성자 정보가 엄청나게 눈에 띄게 강화되었죠. 예전에는 그냥 어떤 웹사이트에 실린 글인가 이게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도메인 권위가 제일 중요했죠. 근데 이제는 이 글을 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또 링크드인에서 어떤 직장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활동하는가까지 AI가 싹 다 엮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막 단순히 사용자들한테 더 친절하게 보이려고 혹은 뭐 화면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려고 이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사실 아주 거대하고 구글 입장에서는 꽤 위협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바로 AI 컨텐츠 폭증 현상입니다. 아, 챗 GPT 같은 생성형 AI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게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진짜 누구나 그럴싸해 보이는 글을 단 몇 초 만에 수백 개씩 공장처럼 찍어낼 수 있게 됐잖아요. 맞아요. 저도 가끔 검색하다 보면 막 문법도 완벽하고 논리 구조도 훌륭한데 정작 읽어보면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그런 텅 빈 기계적인 글들을 진짜 자주 보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글들이 지금 인터넷을 말 그대로 뒤덮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검색 엔진들은 창사 일의 가장 심각한 신뢰의 위기, 즉 트러스트 위기에 직면한 거죠. 아, 신뢰 위기. 네.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이 정보가 진짜 사람이 직접 겪어보고 쓴 건지 아니면 기계가 그냥 확률적으로 단어들을 조합해낸 환각, 즉 할루시네이션인지 텍스트 그 자체만으로는 이제 100% 구분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아무리 내용이 완벽하고 논리가 정연하게 잘 쓰여 있어도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면 구글이 예전처럼 높은 점수를 안 준다는 뜻인가요? 장기적인 알고리즘의 방향성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와, 그럼 콘텐츠 자체의 질보다 출처나 그 사람이 먼저라는 거네요? 만약에 누군가 익명으로 진짜 엄청난 통찰을 담은 글을 썼다고 쳐도 신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뒤로 밀려나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운이 좋아서 노출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계가 만든 가짜 전문성을 걸러내기 위해서 알고리즘은 이제 콘텐츠 뒤에 있는 사람을 신뢰 판단의 최우선 필터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요?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네,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출처가 불명하면 이게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반면에 문장이 좀 축후파감아도 막 10년 동안 특정 산업에서 일하면서 링크드인에 자기 실명을 걸고 꾸준히 인사이트를 공유해온 사람의 글이 있다고 해보죠. 구글은 오히려 이걸 훨씬 더 안전하고 검증된 정보로 인식하는 겁니다. 정보의 무결성보다 그 발화자의 책임성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군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알던 SEO, 그러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는 뜻으로도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전 마케터들은 막 키워드를 본문에 몇 번이나 반복해서 넣었나, 백링크를 몇 개나 사서 달았나, 도메인 점수가 몇 점인가, 이런 기계적인 공식에 엄청 매달렸잖아요. 사실 과거의 SEO 전략이라는 건 알고리즘의 허점을 노리는 해킹에 가까웠죠. 키워드 밀도를 맞추고 기계적으로 링크 구조를 짜는 게 꽤 오랫동안 통했으니까요. 하지만 대량으로 생성된 AI 컨텐츠가 이 옛날 시스템을 철저하게 망가뜨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AI 정보 공장들이 그런 옛날 방식의 SEO 공식을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완벽하게 수행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패러다임이 바로 AEO와 GEO입니다. AEO랑 GEO요. 둘 다 무슨 AI를 최적화한다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기존 SEO랑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가 다른 건지 확 와닿지는 않네요. 이 두 개는 서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기존 SEO의 핵심 질문이 내 웹사이트를 어떻게 첫 페이지 1등에 올릴까였다면 AEO와 GEO는 아예 질문의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질문이 다르다. 네, 먼저 GEO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사용자에게 줄 답변을 막 만들어낼 때 내 컨텐츠가 그 답변의 재료로 인용되게끔 구조를 짜는 기술이에요. 아, 답변의 재료로요. 네, AI가 읽기 쉽게 명확한 통계를 딱 인용해 둔다거나 가장 강력하고 독창적인 주장을 문단 첫머리에 딱 배치하는 식이죠. 단순히 누군가 내 링크를 클릭해 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AI의 입을 빌려서 내 정보가 요약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하, 그러니까 GO는 AI가 내 글을 잘 소화해서 예쁘게 요약할 수 있도록 아예 요리하기 편한 형태로 떠먹여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그럼 AEO는요? AEO는 이제 그보다 한 차원 더 깊은 신뢰의 문제를 다룹니다. AI 검색 최적화라고도 하죠. 이건 AI가 답변을 생성할 때 과연 누구를 가장 신뢰할 만한 출처로 선택할 것인가를 최적화하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 바로 엔티티와 오서, 즉 작성자입니다. 엔티티요. 그 단어가 최근 테크 쪽에 정말 자주 등장하던데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조금 모호하게 들리거든요. 텍스트를 그냥 글자로 안 보고 어떤 객체로 본다는 게 대체 어떤 메커니즘인가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웹문서에 김철수라는 이름이 딱 적혀 있다고 해보죠. 네, 김철수. 과거의 검색 엔진은 이걸 그저 김철수라는 세 글자의 텍스트 덩어리로만 읽었어요. 하지만 엔티티 기반의 AI는 세상의 모든 인물, 장소, 사물을 각각의 고유한 아이디를 가진 하나의 독립된 객체로 인식합니다. 독립된 객체요. 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거대한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 거죠. 지식 그래프라 약간 일종의 거대한 인물 관계도 같은 건가요? 경찰서에 붙어 있는 그런 거? 맞아요. 비슷합니다. AI는 수많은 인터넷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서 점과 선을 막 연결해요. 이 김철수라는 엔티티는 A 대형 병원 소속 의사이고 최근에 비의학저널에 심장질환 논문을 발표했으며 C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5년째 꾸준히 강의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인물이다. 이렇게 아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와, 엄청나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딱 생기는데요. 어떤 건가요? 저만 해도 유튜브도 하고 링크드인도 하고 회사 블로그에도 글을 쓰거든요. 근데 기계가 대체 무슨 수로 그 여러 플랫폼에 흩어져 있는 나라는 사람을 동일 인물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교차 검증의 메커니즘이 AEO의 핵심이거든요. AI 알고리즘은 단순히 이름표 세 글자만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뭘 보나요? 각 플랫폼 간의 연결고리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 정보란에 적힌 링크드인 주소, 그리고 회사 공식 홈페이지 프로필에 명시된 그 사람의 소셜미디어 링크, 과거 언론 인터뷰 기사에서 언급된 직장 정보, 심지어 그 사람이 활동하는 분야에서 일관되게 사용하는 전문 키워드까지 전부 다 보는 거죠. 와, 그걸 다 대조한다고요? 네. 수천, 수만 가지의 신호를 대조해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동일한 엔티티구나 하고 확정짓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검색 엔진과 소셜미디어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진짜 듣다 보니까 약간 이런 비유가 떠오르네요. 마치 AI가 아주 깐깐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고 우리가 매일 올리는 링크드인 글이나 유튜브 영상이 이력서 겸 평판 조회 자료가 되는 셈이네요. 오, 그 비유가 정확히 맞물려 들어가는 지점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력서 텍스트에다가 나 일 잘함, 나 이 분야 추구 전문가임 이렇게 글로만 적어내면 서류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사 담당자가 어디 한번 당신의 과거 소셜미디어 활동이랑 레딧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싹 다 뒷조사해서 교차 검증해볼게 이러는 거군요. 네, 진짜 훌륭한 인사 담당자는 종이에 적힌 화려한 자기소개서 수식어보다 실제로 그 사람이 업계에서 어떤 평가를 얻고 있고 또 어떤 공개적인 활동을 꾸준히 해왔는지를 훨씬 더 신뢰하잖아요. 맞아요. 레퍼런스 체크가 제일 중요하죠. 검색 AI도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라는 커다란 간판이나 법인 이름표보다 그 조직 안에 속해 있는 전문가 개개인의 실명과 외부 활동이 훨씬 더 강력한 신뢰 지표로 작동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결국 내 진짜 얼굴과 실명 그리고 그간 쌓아온 디지털 발자국 자체가 가장 강력한 SEO 무기가 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대형 병원의 마케팅 책임자이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의 브랜딩 담당자라고 쳐볼게요. 지금 당장 내일부터 우리 홈페이지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단순히 우리 병원 최신 장비 들여왔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이 세계 1위입니다. 이렇게 그냥 자랑만 하는 건 이제 AI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그런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4가지 핵심 실행 전략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작성자 프로필 페이지를 아주 독립적이고 상세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프로필 페이지요? 그냥 소개란 같은 거 말고 더 자세히요? 네, 병원 홈페이지라면 단순히 의사 이름이랑 진료 시간표만 달랑 띄워놓을 게 아니라 그 의사가 그동안 발표한 학술 논문, 언론 인터뷰 기사 링크,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 직접 정성 들여 작성한 블로그 글들을 그 하나의 프로필 페이지 안에 촘촘하게 다 엮어두어야 합니다. 아, AI가 아까 말한 그 지식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도록 아예 정답지를 대놓고 떠먹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흩어진 점들을 미리 선으로 이어주는 작업인 셈입니다. 오, 그럼 두 번째 전략은요? 둘째는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모든 컬럼이나 정보성 콘텐츠에 이 글을 과연 누가 썼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주제에 대해 말할 자격, 즉 전문 분야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아, 이거 저 진짜 찔리는 거 많을 것 같은데요? 보통 기업 블로그 보면 그냥 관리자 작성 아니면 무슨 마케팅팀 이렇게 뭉뚱그려 놓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런 익명 뒤에 숨는 방식이 흔했죠. 하지만 이제 그런 콘텐츠는 알고리즘의 철저한 외면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실명을 까야 하는 시대군요. 셋째는 혹시 아까 말씀하신 외부 활동 연결인가요? 맞습니다. 대표이사나 핵심 실무진들의 외부 SNS 활동, 그러니까 링크드인이나 X, 예전 트위터죠. 그리고 유튜브 등을 공식 홈페이지의 프로필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와, 직원 개인의 SNS가 회사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는 거네요? 네, 기업의 전체 신뢰도는 결국 그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합산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죠. 기업의 신뢰도는 소속된 사람들의 신뢰도의 합산이다. 와, 이거 문장이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뭔가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구조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스키마 마크업이라고도 부르죠. 이건 겉으로 보이는 디자인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아, 눈에 안 보이는 거군요. 네, 아무리 프로필 페이지를 예쁘게 꾸며놔도 기계가 그걸 사람처럼 한눈에 직관적으로 쫙 읽어내지는 못하거든요. 그럼 구조화 데이터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그냥 일반적인 HTML 코딩이랑은 많이 다른 건가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웹페이지의 코드 뒷면에 AI만 읽을 수 있는 표준화된 라벨을 달아두는 거예요. 라벨이요.
아, 마치 우리 옷 뒤에 붙어 있는 바코드나 상품 택 같은 거군요. 오, 맞아요. 눈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면 셔츠지만 스캐너로 띡 찍으면 소재는 면 100%, 제조사는 어디, 사이즈는 라지 이렇게 데이터가 쫙 뜨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냥 똑같은 글쓰기 화면처럼 보이지만 AI 크롤러가 웹사이트에 쓱 들어왔을 때 헤매지 않도록 코드단에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 페이지의 타입은 전문가 컬럼이고 작성자 엔티티의 이름은 김의사이며 직업은 심장내과 전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태그를 달아주는 거죠. 아하, 스캐너가 읽기 좋게 바코드를 빡 붙여놓는 거네요? 그렇죠. 이 구조와 데이터를 잘 세팅해두면 AI가 진짜 1초도 안 돼서 해당 콘텐츠의 출처와 전문성을 쫙 확정짓고 검색 결과 최상단에 올릴 명분을 딱 얻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기존의 우리 브랜드가 이렇게 말합니다라는 그런 기관 중심의 화법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 브랜드 소속의 김철수 전문가가 이런 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근거로 여러분께 조언합니다. 이런 형태로 정보 전달의 뼈대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거군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메시지 그 자체의 논리적 완성도 못지않게 그 메신저가 도대체 누구이며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지가 이제는 훨씬 더 큰 무게를 가지게 된 거죠. 오늘 진짜 전반적인 원리부터 기술적인 디테일까지 쭉 듣고 나니까 앞으로 다가올 AI 검색 시대의 승자와 패자가 정말 너무 명확하게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보의 양극화는 아마 상상 이상으로 심화될 겁니다. 어떤 기업이나 개인은 이 거대한 파도에 잘 올라타서 엄청난 업계 권위를 얻게 될 테고 또 어떤 곳은 흔적도 없이 검색 결과에서 밀려나 버리겠죠? 맞아요. 철저하게 익명 뒤에 숨어서 혹은 가짜 페르소나를 내세워서 AI 도구로 영혼 없는 콘텐츠만 쏟아내는 이른바 정보 공장들은 일시적인 트래픽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엔 알고리즘의 촘촘한 교차 검증망에 걸려서 몰락하고 말 겁니다. 다 들통난다는 거네요. 네, 구글의 AI는 점차 신뢰할 수 없는 엔티티를 투명인간 취급하도록 아주 무섭게 고도화되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비록 글솜씨나 영상 편집 기술이 조금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하더라도 자신만의 생생한 현장 경험, 즉 오리지널 익스피리언스를 진솔하게 공유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투박해도 진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요? 네, 자신의 실제 얼굴을 걸고 전문성을 증명해내는 진짜 사람들은 이 새로운 생태계에서 오히려 예전보다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정말 너무 아이러니하고 재밌게 느껴집니다. 어떤 점이요? 생각해보세요. 기술이 막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도화되고 있고 기계가 인간의 논리나 문장력을 완벽하게 모방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이 정보 생태계에서 생존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결국 제일 사람 냄새 나는 인간적인 요소라는 점 말이에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인간 고유의 경험과 신뢰성을 다시 재평가하게 만드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죠. AI가 똑똑해질수록 기계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실제 시간, 물리적 경험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계가 모든 텍스트를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진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프리미엄 퀄리티가 가장 중요해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에 대해 깊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구글 검색의 패러다임은 과거 정보가 그저 담겨있던 웹페이지 중심에서 이제는 그 정보를 직접 생산해내는 인간 중심으로 완벽하게 회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페이지를 최적화하던 시대는 이제 저물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다가올 무한한 정보의 생태계에서 기업과 개인이 꼭 쥐어야 할 가장 가치 있고 대체 불가능한 자산은 어떤 얄팍한 알고리즘 해킹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자체가 되는 길입니다. 이제는 전문가라는 객체, 즉 사람의 평판과 디지털 활동 그 자체를 증명하고 최적화해야 하는 시대가 활짝 열린 거죠. 맞습니다. 오늘 이 대화가 현재 일하고 계신 비즈니스 전략이나 개인의 커리어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큰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조금은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 어떤 건가요? 국과 온갖 외부 활동을 샅샅이 스캔해서 전문성과 신뢰도를 평가하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어쩌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엄청 애지중지 관리하는 그 금융 신용 점수 있잖아요. 그것보다 AI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교차 검증해낸 나의 디지털 신뢰도 점수가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요? 와, 그거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네요. 나의 이직, 직장 생활, 심지어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의 성패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스펙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당장 구글 검색창에 여러분의 이름 3글자를 직접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꼭 한번 해보셔야겠네요. 과열 AI는 여러분을 어떤 가치를 지닌 엔티티로 평가하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